안녕하세요. 이번 2023 수능 국어에서 만점을 받고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입학하게 된 오지원이라고 합니다. 만점이겠다고 딱히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수능 국어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모르는 문제나 헷갈리는 문제는 딱히 없었고 찍은 정답들에 다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킹이랑 가채점 쓰는 것까지 해서 20분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마킹한 거 다시 확인하고 다시 풀어도 딱히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수학 시험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수능 국어 문제를 처음으로 접할 때는 예비 매삼 시리즈를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이후에 고난도 기초를 풀어야겠다 할 때는 이제 매삼 시리즈, 매삼비, 매삼문을 사서 풀었었어요. 네, 이제 중학교 3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 풀었었어요.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 서점에 갔었는데 검색을 했을 때도 다른 수험생들이 매삼 시리즈가 제일 좋다고 했었고 실제로 서점에 가서 다른 교재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훑어봤었는데 해설이 꼼꼼하게 돼 있는 거랑 그 하루 분량 나눠져 있는 거랑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되게 잘 돼 있다고 느껴서 매삼 시리즈를 선택을 했었어요. 저는 한 권을 여러 번 풀지는 않았고 책에 흔적 남는 게 싫어서 2권을 사서 2번 풀어주고 그 이후에는 그냥 모의고사 풀세트를 프린트해서 풀었었어요. 이제 매삼비 37일차에 나오는 인문 지문을 예시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비문학 지문을 푸는데 첫 번째는 문단 번호 쓰기, 두 번째는 이제 문제 파악하기, 세 번째는 기호를 사용하여 독해하기, 네 번째는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문제 풀기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문단 번호를 쓰는 거는 그냥 들여쓰기 돼 있는 부분에 1, 2, 3, 4 적으면서 대략 이 정도로 나누어져 있구나를 생각을 하면 되고, 두 번째로 문제 파악하기에서는 문제의 선지는 절대 읽지 말고 이제 문제의 내용만 읽으면서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풀어줬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문 독해할 때는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 자기만의 기호를 만들어가지고 푸는 게 중요해요. 저는 핵심어는 동그라미, 인물이나 유형 같은 거는 네모, 관계어 같은 거는 세모를 해주고 증가하면 증가할 때는 화살표를 위로 향한 화살표를 이용해서 관계를 표시를 해준다던가 뭐가 뭐의 원인이다 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서 인과관계를 표시를 해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주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효율적인 순서로 문제 풀기 할 때는 이제 자기가 풀면서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저는 크게 지문을 다 읽고 풀어주는 문제, 그리고 지문의 특정 부분의 내용을 읽고 풀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지문 내용과는 관계가 없는 어휘 문제,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지문을 전부 다 읽고 풀어야 하는 문제는 주제나 내용 일치나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 등장했던 내용 구분하는 문제나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과 같은 그런 유형들이 이제 지문을 다 읽고 풀어야 하는 문제고, 지문의 특정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고난도 추론 문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것들은 질문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나 가나다 가로쳐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문 안에 이 기호가 등장할 때는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독해를 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풀면서 만약에 보통 보편적으로는 기역 동그라미 돼 있고 밑줄이 길게 돼서 한 문장 전체가 기호로 표시가 돼 있으면 보통은 그 기역 안에 있는 그 문장으로 도출할 수 있는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호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 문단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읽어야겠다라고 하고 그 문단이 끝났을 때는 기호가 나타나 있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단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게 판단이 여러 번 연습을 하면 딱 판단이 와요. 그래서 기억 밑줄 쳐져 있는 이 문장은 이런 내용을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이게 정답이다 싶으면 찍으면 되는 거고 그래도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거는 읽어도 모르겠다 하면은 지문을 끝까지 다 읽어주고 문제로 돌아가서 내가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모든 문제를 오답노트를 하지는 않았고 문제를 풀고 틀린 게 있거나 내가 헷갈렸던 게 있었다 하면 풀면서 체크를 해뒀다가 나중에 채점한 다음에 해설을 보면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책에다가 피드백을 해준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오답노트에다가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기, 다음에는 관계를 읽을 때 이런 관계도 생각하기 하면서 계속 복기해야 하는 내용만 따로 적어서 계속 읽어주면서 오답노트를 사용했었어요. 과목별로 이제 다 오답노트를 적었었는데 그 오답노트에서 수능 날까지 꼭 가져가야 되는 내용을 수능 한 일주일 전에 노트 한 권 얇은 거 사가지고 과목별로 그 라벨링을 해두고 그거에는 이거를 꼭 기억한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적어두고 그 노트 한 권만 들고 가서 읽으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노베일 때 했던 건 이제 예비매삼 시리즈였는데 역시 다른 국어 노베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하는 게 국어가 수능 국어랑 중학교 국어랑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처음 접할 때 잘못 접하면은 국어가 싫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예비매삼 시리즈는 너무 어렵지도 않고 딱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이 보기에도 적합한 난이도인 것 같아서 그 시리즈를 처음에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꼭 지켜줬던 거는 고3 1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푸는 첫 문제, 첫 공부는 꼭 국어 공부를 해줬고 그거 이외에도 하루 공부는 꼭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순으로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하루 첫 번째 공부는 꼭 국어를 해줬으면 하는 게 수능 시험장 가서 어차피 제일 먼저 푸는 게 국어고 그 수능 시험날처럼 맨날 공부를 해주는 게 멘탈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다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기마다 달랐는데 처음에 기출문제 풀어줄 때는 기출문제 한 세트를 그냥 통째로 풀었어서 그거 푸는 거랑 이제 엄매 개념 공부하는 거 해서 초반에는 한 서너 시간 걸렸다가 마지막 파이널 기간에 가서는 그냥 모의고사만 한 개씩 풀어줬어서 한두 시간 안에 끝났었어요. 저는 언제나 방법은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웠던 갈래가 고전문학이었는데 처음에 고전문학만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전문학 전수만 보고는 너무 속상했었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계속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식으로 풀어서 어떤 부분에서 힘들었는지를 계속 반성을 하고 성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국어 점수가 딱 나왔는데 너무 점수가 낮다는 거에만 절망을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방법은 찾아지니까 절망하지 말고 자기가 해왔던 거를 다시 생각을 하면은 해결 방법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